네, 이제 오늘은 조선업 투자자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 영상 말미에 실제로 국내 조선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를 계산한 게 있으니까 좀 천천히 이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조선업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딜레마를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사의 제목이 약간 자극적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온통 좋아진다는 말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제는 도대체 이제 언제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은 고사하고 주가라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럼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매출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좋아지는 걸까요? 물론 이제 딱 어느 시점부터입니다. 몇 년도 몇 분기부터입니다 라고 맞추는 건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범위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을 계산해 볼 땐 그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업비용에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변동비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고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비라는 건 쉽게 말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각종 비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과일 가게 예처럼 사과가 많이 팔리면 사과를 구입하는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매출에 따라서 사과 매입 금액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둘은 그 비례 관계에 있고, 반면에 고정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원들한테 매달 지급하는 월급이 포함이 되고, 전기 요금이나 그러니까 매장 임대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출이 늘어나든 늘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처음 들어보신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방금 매출에서 영업 비용, 그러니까 변동비랑 고정비를 뺀 걸 영업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회계상으로 여기 앞부분, 그러니까 매출에서 이 변동비를 뺀 걸 일반적으로 공원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이익이 남습니다. 근데 고정비는 늘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하나는 공원이익이 크면 클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반대로 공원이익이 줄어들면 영업이익도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 전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걸 알아야 이 조선업 같은 수주산업의 매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관련 뉴스가 나올 때 헷갈리지 않고 좀 뉴스를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개념들을 숫자로 바꿔서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매출액 1000에서 영업 비용 800을 빼면 영업이익은 200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의 매출액이 30% 증가하고 영업 비용도 30% 증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매출액은 1300이 되겠죠. 1000에서 30%가 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업 비용도 1040으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은 260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 비용이 30% 증가하니까 영업이익도 30% 증가를 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또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이 매출액이랑 영업 비용이 늘어나는 퍼센테이지만큼 영업이익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봤듯이 이 영업 비용이라는 거는 변동비랑 고정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수식을 길게 풀어서, 영업 비용을 수식을 좀 길게 풀어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영업 비용 총 800 중에 변동비가 300, 그리고 고정비가 5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매출액 1000에서 변동비 300을 빼고 고정비 500을 빼니까 영업이익은 200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업 비용 말고 만약에 매출액만 30% 증가했다면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까 과일 가게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게 매출이 늘어나면 사과 가격인 변동비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말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이 공원이익도 늘어난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매출액은 30%가 늘어난 130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변동비도 30%가 늘어났으니까 390. 반면에 고정비는 바뀌지 않으니까 500.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은 이걸 다 제하면 4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영업이익이 200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410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매출액이 30%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105%나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고정비 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사가 기대하는 이제 회계 방식이 바로 이제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이제 이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체들은 그 제품을 고객사에 인도한 뒤에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물론 초기에 받기는 하지만은 이제 물건을 최종적으로 넘겨준 다음에 이제 더 많은 돈을 받죠. 하지만 이제 조선업은 그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매출을 계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배를 다 건조하고 대금을 받으면 이 건조한 그 기간에는 돈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매출이 이제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조선업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계산을 하지 않고 각 건조 과정마다 돈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2020년을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조선사가 2020년 어느 시점에 이제 수주 계약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선박 건조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아시다시피 선박 도면이나 이러저러한 이제 협의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2021년 3월에 이제 건조를 착수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배를 2022년 10월경에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이 회사의 매출액을 계산을 하려면 일단 이제 2021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1년 3월부터 이제 그 선박 건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2021년 말까지 이제 매출 손익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배를 인도하는 10월까지 또 하나 이제 매출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계약을 언제 했고 선박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는 이제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건조를 착수하는 시점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런 점들을 다 정리를 해봤을 때 이 국내 업체, 그 국내 조선업체들의 실적은 이제 언제부터 좋아지는 걸까요? 사실 이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일단 이제 2021년 이전 이 국내 조선업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량도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조선가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매출이라는 게 이제 낮아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을 이제 달리하면 이 공원 이익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말이고, 이런 상황에서 고정비는 매달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변동비,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변동비가 크게 늘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이제 매출액도 적은데 이 변동비는 커지면 이 기업의 재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바로 작년 2분기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죠. 그러니까 선박 가격인 매출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변동비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컨센은 이제 작년에 그 대규모 조선사들이 대규모로 손실 충당금 설정을 미리 선반영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작년 같은 대규모 어닝 쇼크가 한 번 더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악성 수주들의 선박 건조가 끝나는 이제 2022년 중반부터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2억 달러 이상 수주한 선가가 이제 그런 좀 높은 선가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좀 건조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르면 이제 올해 하반기나 이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이제 일부가 좀 건조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마켓에서는 이제 과연 어느 기업이 먼저 실적 개선 시그널 스타트를 끊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여러 조선사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서 그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가장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소형 선박들을 많이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 선박들을 주로 건조한다는 거는 제 배 하나를 건조하는 데 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가져온 선박들에 대한 건조 속도,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다른 이제 조선사들보다도 더 빠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건조하고 넘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좋은 가격에 가져온 선박들을 건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좋은 수주권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빠르게 매출로 연결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히 그 조선업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